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0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욕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나스닥 부분은 오늘 하락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좀 넘어서 일단 CPI가 일단 발표가 됩니다. 아마 시장 안에서 CPI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PI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CPI가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가장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화당하고 백악관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굉장히 좀 이번에도 1시간 정도 회의를 하다가 그냥 싸우다 끝난 것 같은데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앨런 회장은 지금 6월 1일까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디폴트 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시장 안에서는 미국 디폴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응을 했던 데가 S&P가 아닌가 싶어요. S&P에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전망치를 원래 한 1.4% 정도 보다가 1.2%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시켰고, 내년 전망치를 1.8% 정도까지 봤는데 0.9%로 반토막을 냈어요. 반토막 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차 일단 되면서 은행 신용 긴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위험이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장 안에서는 이거 그냥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미국 정부가 완전히 셧다운되고 이런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다 제대로 그냥 풀어줬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CPI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CPI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CPI 보도록 하죠. 미국 CPI가 지금 5.0까지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5.0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번에 나오는 CPI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CPI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전에 지금 보는 것처럼 CPI가 굉장히 조금 높게 나왔을 때가 9.1까지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9.1 정도 나왔을 때고요. 지금은 이제 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번에는 5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보다 높게 나오면은 그럼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페드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좀 심각해지면은 필요하다면 일단은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일단은 뻥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금리 인상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요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할까요?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랐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빨랐는 부분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죠. 요 자료가 여기 있어서 잠깐만요.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요거는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을 CPI가 요번에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왜 금리 인상 속도를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금리가 시장 안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영이 되진 않아요. 시차를 두고 보통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보통은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 해놓고 보도록 하죠. 예전에 금리 인상했던 사이클 속도를 한번 봐요. 한번 보면은 굉장히 옛날에는 완만하게 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거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빠르다라고 해도 이 정도 기울기로 일단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난리입니다. 그렇죠?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했던 부분 자체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이제 막 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금리 인상했는 부분은 향후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부분이 금리가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패드에서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의 효과 자체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중은행이 신용 긴축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해줬던 거를 갖다가 대출을 회수를 하고 대출해준 걸 대출을 회수를 하고 신규 대출은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 자체는 대출을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은 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대출 안 해주면은 살아남는 회사들보다는 무너질 회사들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에도 소비 자체를 계속해서 늘리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CP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가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은 물가 떨어지게 돼 있죠. 지금 부분에 어떤 시중은행의 신용 긴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냥 지금 있는 금리에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금리 상승 이전에 상승해놨던 부분의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CPI가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해서 페드가 그냥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으로 바로 뭐 선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인플레이션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시장의 신뢰 자체를 한번 잃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만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미국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준금리가 지금 5.25잖아요. 5.25인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는 물가 상승률 목표 자체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5 정도, 요번에 5보다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만은 목표는 2 정도로 지금 잡고 있죠.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목표는 2입니다. 2인데 이거 안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2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2라고 하는 이 수치 자체는 이 2라고 하는 수치는 언제 때 수치냐면 이 글로벌화 되었던 경제 체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의 어떤 저가라든지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일단은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도 열심히 사용을 해서 제품 단가 자체도 떨어뜨리고 했던 부분 하에서 2%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체인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던 걸 갖다가 어디서 생산하겠다?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비싼가? 미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비싼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비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되죠? 제품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2%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물음표인 거죠. 조만간 저는 그 시장 안에서는 이걸 갖다가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3에서 4% 정도? 기본적으로 한 4% 정도 바운드 정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연준에서 원래 2%라고 얘기했던 이 금리 수준 적정 그 물가 수준 자체를 4%까지 올리기가 사실 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부분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린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억측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이 일단 나오면서 오늘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조정이 저는 크게 의미는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은 오늘 빠졌다 올랐다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은 어떻게 지금에 있는 흐름 자체가 무너졌나 무너지지 않았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 계속 일치를 시켜주고 있고 사실 요번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밑에 보이고 있는 요 지지 라인 자체만 깨지지 않으면 기존에 만들었던 상승 직사각형 패턴 자체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상승 직사각형 패턴은 그냥 상승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 패턴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 패턴이 유지가 되면은 급등할 부분은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은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이거는 뭐 미국이 오르면은 우리 시장은 빠지고
그렇죠? 미국이 빠지면 우리 시장은 빠지고 뭐 하는 부분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이뤄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시장은 뭐 상방입니다. 상방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가 박스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거래가 느는지 거래가 주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거래 늘었죠. 바닥 부분에서 거래를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요거는 60분 보지 말고 10분까지 내려가서 봅시다. 요 추세 꺾는 걸 기억을 하나 하세요. 요 추세 꺾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일 반등할 때 요거 일단 넘어서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일단은 강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요 떨어지고 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한데, 요거 넘어서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모습이라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패턴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요 패턴 부분을 다시금 돌파를 해내면 840까지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코스피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한번 해드렸는데, 이거 60분 봉으로 어제 얘기를 한번 했던 걸로 보면은, 요거 안 깨지면 관계없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안 깨지면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자리 근처에서 마지막에 일단은 좀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오르기 시작하면 오른다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는 추세선이 있죠. 요거 일단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시장은 그냥 강세로 다시 한번 뻗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 돌파를 했고요. 그렇죠? L전자도 저번에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뭐 관계 없는 것 같고, 현대차도 계속 이제 고조, 그렇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특징적인 종목은 SK텔레콤. 생뚱맞죠? 저도 SK텔레콤 오늘 굉장히 생뚱맞게 일단 봤는데, 생뚱맞게 오늘 일단은 상승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자체도 지금 뚫었어요. 생뚱맞게 얘가 지금 추세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일단 있긴 합니다만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 지금 뭐 메리츠에서 얘기 리포트를 냈을 경우에는 거의 한 7% 정도, 현재는 한 6% 후반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인데요. 경기가 안 좋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종목이 아니라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거 일단 해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원래 사용을 하던 BTV라든지 하는 부분을 그냥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넷플릭스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영화 보던 부분이 습관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도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SK텔레콤이 일단 흐름상으로는 위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그냥 보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일단 하실 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하긴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죠. 나중에 제가 코너 이용을 해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려고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종목들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은 지금 보시면은 증권사 의견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증권사 의견을 보면 매수 의견을 내는 데는 많아요. 매수 의견을 내는 데는 일단 많기는 한데, 매수 의견을 내는 데는 많기는 한데 어디 갔냐? 내가 또 찾아서 헤매고 있다. 아이 잠깐만, 어디에 붙었나? 오늘 했는 거 말고 죄송합니다. 밑에다가 붙이고 싶은데, 짠, 여기 붙었네요. SK텔레콤 투자 의견이 지금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 최근에 나왔던 리포터 부분은 요번에 해당 기업에서 나왔던 이제 1분기 실적 일단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메리츠 증권에서도 매수 의견이 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 낮추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흥국증권에서도 이건 4월 14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매수 의견을 냈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텔레 기반의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다 라고 좋은 얘기를 해놔놓고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그렇죠? 목표 주가 낮추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가 만약에 이런 리포트를 가지고 오면서 목표 주가 낮추는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죠. 저는 요거 목표 주가 낮출래요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다, 이거 항상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겠어요, 팔겠어요?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SK텔레콤은 조금 묘하게도 지금 요거 보면은 최근에 뭐 하고 있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일단 목표 주가 낮춥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는 지금 5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널리스트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펀드 매니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돈 주는 사람은 엄마니까. 그죠? 용돈 주는 사람은 엄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이렇게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가 약간 좀 엇갈린 의견을 낼 때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뒤따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권 안에 넣어두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이거는 수정주가죠. 어떻게 보면 분리되기 전에 주가하고 분리되고 난 다음에 주가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상승하는 폭을 보니까 딱 50% 지점에서 반등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는 50% 지점 언저리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의 상승 움직임이 잘 만들어지면 주가가 그래도 뭐 한 63,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노려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얘기하는 63,000원의 가격권은 점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점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흐름들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종목이 올랐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흐름 자체에서 63,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의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상승했던 부분에서 이건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상승했던 부분에서 첫 번째로 깨지 말아야 되는 가격권은 여기죠. 48,950원 안 깨지면 아예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48,950원이 깨지면 쉬었다 가는데 그 쉬는 부분이 47,000원까지 밀렸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정리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고요.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무리 있는 종목, 크게 의미가 있는 종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테리안테크도 그냥 별로고요. YG엔터테인먼트도 그냥 그렇고요. YG엔터테인먼트는 점차적으로 이제 8, 9월이 다가오고 있죠. 블랙핑크의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패턴 저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나와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닌데, 음봉이지만 이전 고점 계속 치고 있어서 무너진 건 아닌데 저점 수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선 근처에요. 체크해 두시고, SNS텍 오늘 올라갔죠. 오늘 시장 안에서 나름 좀 핫한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보여지는데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요? 이 교육방송에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왔어요. 그렇죠? 전고점 왔습니다. 전고점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겁내서 팔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무너졌을 때 그냥 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요거 무너지면은 일단 나왔다가 다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 기준은 한 4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48,000원 깨지면 SNS텍 움직임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리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SK텔레콤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시장이 이렇게 돼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상방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상방으로 움직일 때 나오는 종목이 주도주가 돼요. 상방으로 움직일 때 나오는 종목군들이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요때 돌파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아니야. 여기까지 일단은 가도록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계륵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좀 급하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상방 지키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상방을 지키고.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보도록 하죠. 이건 그냥 상방이 맞는데, 요거 보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세를 끊는 부분은 작도가 아니에요. 추세는 작도가 아니야. 추세는 심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디가 반등 포인트냐 하면 요 가격이 반등 포인트인 거야. 요 가격에서 반등을 하면 여기 안 깨지면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추세선이 사선으로 가다가 이게 대표님 이게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무너진 거 아닙니다. 대표님 오늘 무너진 것 같아. 아니에요. 요 가격, 요 지수권이 안 깨지면 안 무너진 거예요. 823포인트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823이 깨지면 좀 이상해져요. 823포인트가 깨지면은 일단 위쪽 방향보다는 아래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일단 중요한데, 823이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이 꾸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안 떨어져요. 우산을 펴입니까 안 펴입니까? 우산 안 펴요. 피면 이상한 사람 되죠. 비 한두 방울 떨어지면 그때 우산 피는 것처럼 823포인트가 깨지기 전까지는 미리 겁먹지 말아요. 미리 겁먹지 말고 원래 시장 하던 대로, 지금은 항상 그래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중 바닥이 되고 그렇잖아. 이 위로 올라가면 이중 바닥 되죠. 이렇게 하다가 뭐 내일이라도 시장이 내일 모레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중 쳤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시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깨지면은 이런 식으로 깨지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깨지면 요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깨졌다. 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하락 직각삼각형 내고 난 다음에 지속형 패턴 내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그러한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미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미리 움직이면 다칩니다. 미리 움직이면 다치니까 움직임 보고 주식은 항상 대응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은 거래가 좀 동반이 됐는데 요까지 일단 보고 갈까요? 오늘 거래가 좀 동반이 됐죠. 거래가 동반이 됐는데 음봉으로 거래가 동반된 거 아니에요. 오늘 거래 동반되는 부분을 보면 묘하게도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동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도지 띄우고 난 다음 도지가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동반된 거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이 한쪽으로 방향 잡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빠른 것 같긴 하니까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어디로 갈지 어떤 카드가 나올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잘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방송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